생각 감정은 의식적인 생각이고 내구라는 실식은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무의식 속에 그냥 살짝 묶어놓은 건 그러니까 에고는 무의식이죠. 예. 무의식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을 내 거라고 잡아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생각, 감정, 오감 배후에 있어야 돼요. 요건 내 거야라는 의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전제돼야 돼요. 근데 내가 한 모든 짓거리를 공정하게 업보를 관리해준 의식이 하나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또 에고는 아니거든요. 에고 배후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의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에고 의식이 존재하고, 에고가 한 모든 짓을 에고더러 심판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배후에 관리하는 의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에고가 하는 모든 짓을 알아차리고 있다가 공정하게 업보를 집행해 줄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건 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업을 초월한 의식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청정식이 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배열되는 거예요. 수행하다 체험한 거를 개념적으로 정립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청정식도 또 나눌 수 있죠. 또 무국과 태국으로. 이런 거죠. 또 나누면 이데아를 알아차리는 청정식과 이데아를 알아차리지 않는, 이데아를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 자체, 이데아를 알아차린 뒤에의 청정식, 이데아를 알아차리기 전에 알아차리는 그 자체. 그럼 이게 무국과 태국이 또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가면 다 뭐 설명할 수는 있죠. 교학자들이 무서운 존재가 이걸 논리적으로 외워서 책을 쓰고 하는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체험은 없다 하지만 논리는 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교학이 발달되는 게 논리적으로 이걸 빨리 이해하는 분들이 나와요. 체험은 없지만. 근데 이분들이 책을 정리하고 다듬고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또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복잡한 논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또 막 논평해가면서 체계를 만들어내. 그러면 수행자들은 책을 구해다 보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죠.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제가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건 의식이니까 도심이라는 것은 그 직관으로 새겨져 있는 이데아를 알아서 그 도심은 그냥 양심이야. 사단, 측은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양심이고,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인식을 식으로 당연히 육식이지. 정의감, 측은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게 다 양심이라고. 다 도심이라고. 도심을 막 깨어있는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 사단이 도심이야. 그거는 도심의 본체야. 예. 도심의 본체 허령지각이고, 허령지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고, 도심의 작용은 측은사양 수호 십이지심이야. 그냥 우리 느껴지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감정이야. 사단은 감정이야. 도심은 스님금이 말한 도심은 철저히 감정이야. 작용이야. 본체가 아니야. 본체면 허령지각인데 거기서 말하는 도심은 작용이야. 육남매나 사단이야. 왜? 인심하고 서로 지금 상대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참나와 에고 대 대결이 아니라고. 에고 안에서 양심 쪽과 욕심 쪽의 대결이지. 거기서는 양심 51%가 이제 답인 거고. 참나와 에고 관계에서는 참나 51%가 답인 거고. 참나와 에고 관계라는 거는 얼마나 더 깨어있냐고. 양심과 욕심의 대결은 희노애락이냐, 대하적인 마음이냐, 소화적인 마음이냐의 싸움인 거고. 여기 뭐 진짜 덕후 모임 같지 않으세요? 진짜 뭐 경전 덕후, 양심 덕후. 막 그 정밀하게 자로 재듯이. 제가 해봤는데 어쩌던데요? 막 하면서 막 진짜. 이게 교황 모임이면 제가 해봤는데요가 없어요. 논리적인 싸움만 있어요. 개념의 정의 어긋난다. 막 이런 싸움만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도학 공부하는 곳이라면 모름지기 체험에 기반한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에 보면 처음에 물과 불이 조금씩 솟아오르는 이게 도심은 미묘하다고 했던 순임금 얘기고, 그러니까 맹자가 순임금을 그대로 잇고 있잖아요. 확충하라는 거는 정밀하게 알아차리고 한결같이 몰입하라는 거고, 안 그러면 부모도 못 모신다는 거는 인심의 위태로움을 얘기한 겁니다. 인심은 이렇게 위태롭다. 부모도 못 모시는 사특한 마음으로 흐른다. 이 사특함을 없게 해야 되는 게 성인 거지. 생각에 부모를 버리려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 잘하려는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사무사인 거지, 그게.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우리가 유교로 방향전환하기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서 모여서 진공 묘유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공에는 8가지 공이 있고 이런 거 연구하면 원래 8공이 있고 그러거든요. 용수보살의 8공 이런. 그 소리 같은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도움이 안 돼요. 당장 써먹을 거, 내 사단 조금이라도 더 끌어낼 거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교로 틀자고 한 거예요. 내 도심 조금이라도 배양할 거를 연구해야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리공담에 빠져 있다 보면요, 답이 없죠. 그러면 이런 거 좀 1년만 연구해 보시다가 성직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어느 종교든 진짜 차이 날 거예요. 지금도 차이 나시겠지만 이 공부 더 하다 들으면요, 진짜 이 사람들은 뭐 하나 싶어질 거예요. 따져보면 다 이게 정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게 한두 구절 읽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돼. 구할 수 있는 문헌을 다 구해서 뒤져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번역하나 할 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단어 하나 선정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고 배가 아프고 이번에도 이런 것도 단어 하나 바꿔보려고 하면은 제 모든 체계가 한번 무너지는 체험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재합성. 이번에도 큰 고민이 있을 때 배가 아팠어요. 중용의 되게 중요 구절을 번역을 한번 다시 재정립해 볼까 했더니 몸에도 무리가 오고 하다가 배가 아프고 그날따라. 그러려면 전면적 재검토를 해보고 복잡해지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오늘만 해도 다 3번역 나갔어요. 1일 1독 경전. 이 정도 해놔야 보실 때 서로 연결이 되고 막연하게 이해하는 구절이 없길 바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족보만 외우시면 여러분 세계 어디 가도 유교 전문가, 아주 식견 있는 유교 전문가 소리 듣습니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학설이에요. 지금 제 주석 하나가. 그 한 구절을 얘기하려면 어마어마한 문헌들을 다 지금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다 섭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이론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노는 것 같아도 저 나름으로는 쉰다고 쉬어도요, 계속 하루에 대학 중에 몇 구절씩 번역 고치고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은 오래 걸려도 엄청 완성도 높은 대학 중용이 나갈 것 같아요. 영감 하나 받기가 가서 하루에 또 수정 하나 하고 수정 하나 하고. 문안매를 따라 산다. 탐진치를 따르면 되게 더 미끄러질 것이다. 이런 게 확실하게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표한테 이렇게 강의해듣고 또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인가를 하면서 본인의 지혜를 개발해야 되잖아. 경물치지란 건 지혜 개발이잖아요. 사물의 실상을 파악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수밖에. 더 많이 자명한 걸 많이 확보해야죠.
우리 담뱃갑에 왜 거기다 막 그런 거 사진 붙여요? 경물치지 시켜주려고. 그래야 성의가 생겨요. 피면 죽겠구나 막 이런. 그럼 이제 의지가 좀 더 성실해지죠. 근데 그래도 이 욕망이 강렬할 때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하고 또 피겠죠. 안 좋은 케이스만 모아놨나 보다. 막 이게 이제 경물치지 엉망인 경우죠. 뭐 너 옆집 할머니는 담배 피고도 90까지 잘만 살더라. 막 이런 이게 또 흐려. 막 경물치지를 성의가 안 생겨. 근데 사진을 자꾸 보다 보면 살 때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각인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노린 거겠죠. 그러니까 자명한 판단을 지혜를 개발시켜 주면 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전을 매일 보고 또 봐가지고 이게 너무 지당하다는 거를 일상에서 체험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그러니까 책으로 간접 체험, 현실에서 직접 체험 막 이렇게 하면서 체험과 개념의 충돌을 계속 책에서도 만나보고 일상에서도 만나보고 하다가 자명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얘기도 재밌잖아요. 경물치지 잘하려면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경물치지를 잘하겠다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의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중용에서 불성무물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정성이 없으면 사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요, 성의가 없으면 8.5개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대학하고 중용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수기치인을 중용에서는 성기성물이라고 그래요. 나를 완성하고 만물을 완성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불성무물이라는 건 완성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 나도 남도 다 완성이 안 된다. 수기치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8.5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성의가 없으면. 불성. 중용에서 불성 그러면 다 성의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의. 사장님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냐 한번 여쭤보려고. 아, 이거 대학원 같아요. 이렇게 힘들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육남매를 하는 것도 성의도 결국은 에고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걸 내모으는 게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내가 왜 이걸 육남매를 확고하게 해야 되지라는 것은 안 해봤을 때 반대로 어떤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과 지혜로 쌓여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느끼는 게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그 명령으로 이렇게 이거 두 개가 같이 가면서 결국은 지금은 약간 애매하게 육남매 해볼까 정도가 아니고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는 노력을 자꾸 하시면 성의도 배양되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 참나가 발동해 버리죠. 참나에 내몰려서 자꾸 하게 돼야 돼요. 육남의 발동은 참나에 내몰리신 거예요. 참나가 나를 내몰게 만드세요. 그래야 깔끔하게 돼요. 에고의 성의만으로는 안 돼요. 참나가 날 내몰아야지. 그게 우리 선정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도 에고의 조건에 따라가 그쵸. 되는데, 네. 그러면 좀 더 참나에 내가 내몰려서 육남매가 되려면 어쨌든 조금 더 내가 참나 게이지를 높인다고 해야 되나 일상에 있으면 네. 그러면서도 좀 더 내가 육남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좀 이렇게 그런 네. 게이지를 높이면서 육남매 확충이라 그러니까 그쵸. 육남매를 힘을 실어주는 연습을 자꾸 이렇게 그것도 동시에 같이 그렇죠. 해줘야 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근데 이게 총체적이에요. 경물치지가 또 돼야 돼요. 그러니까 8.5 공부를 그 중에 내가 할 거,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남매만 불러주지 마시고 진리를 곱씹어보고 경물치지도 해보고 성의, 정심도 해보고 계속 원만하게 이렇게 배양해야 돼요. 두 개예요. 공부는 알고 하고. 그러니까 경물치지, 내가 아는 개념을 매일매일 곱씹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일일 또 경전을 권했겠어요? 요 정도 내용을 매일 인가하시라고요. 매일 오늘의 인가가 있어야 돼요. 어제 나 인가했어 이러면 벌써 기억 속에 막연해요. 오늘 인가를 하시고. 그러니까 경물치지 제가 뽑아드린 경전 정도면 과해요. 하루에 그 정도. 그렇죠? 엄청난 과하죠. 그 정도면.
이 정도 경물 취지하시고 알고 하고 육남매 끌어내고 막 사단 끌어내고 해보시고 경물 취지 성의 정심을 계속 해보세요. 또 수시는 따라오니까 경물 취지 성의 정심만 일단. 그래서 선비들이 경물 취지 성의 정심을 되게 중시해요. 요 네 개를 그 중에서. 이러면 되니까. 이걸 더 줄이면은 정해쌍수죠. 거경궁리. 마음 챙김과 지혜 개발.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시는. 요게 또 킨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이 두 개가 또 제일 핵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풀어져야 경물 취지와 성의 정심이 되니까. 똑같잖아요. 마음 챙기고 육남매 나오나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사단 나오나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 양심 성찰은 지혜 개발의 요소가 있죠. 근데 양심 성찰 중에 12지심 확충이 지혜니까 따로 빼니까 지혜 개발이지. 양심 성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혜나 덕성 개발이 다. 크게 나누면 지혜 개발, 12지심 확충과 최근 사양 수호지심 확충은 덕성 개발 쪽이죠. 이쪽은 지혜 개발 쪽이라. 뭔가 지혜의 덕을 개발한다면 요거는 행덕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실제 행하는 덕을. 다 해서 그냥 인성 개발이죠. 인성 안에는 지혜, 아는 거 하는 게 다 있으니까. 양지, 양능 개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문 하나를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양심학을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종교를 초월한 양심학. 홍익학처럼 양심학. 이거를 이제 인류한테 줘야 돼요. 어느 종교성이 없게, 유교도 아닌 그냥 종교성이 없는 양심학. 당신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좋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 선한 마음은 단순히 그런 착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자명한 거지. 책임감 있고, 그쵸? 남의 마음 헤아리면서 책임감 있고, 그런 마음이지, 선한 마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학원 강사가 하는 말이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학생이 얘는 착해 그러면 아닙니다. 학원 강사 그래. 착한 학생으로서 착하다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 의무를 성실하지 않는 학생이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가 학생이면 본인의 지혜를 개발해야 되잖아. 경물 취지란 건 지혜 개발이잖아요. 사물의 실상을 파악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수밖에. 더 많이 자명한 걸 많이 확보해야죠. 우리 담뱃갑에 왜 거기다 막 그런 거 사진 붙여요? 경물 취지 시켜주려고. 그래야 성의가 생겨요. 피면 죽겠구나 막 이런. 그럼 이제 의지가 좀 더 성실해지죠. 근데 그래도 이 욕망이 강렬할 때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하고 또 피겠죠. 안 좋은 케이스만 모아놨나 보다. 막 이게 이제 경물 취지 엉망인 경우죠. 뭐 너 옆집 할머니는 담배 피고도 90까지 잘만 살더라. 막 이런 이게 또 흐려. 막 경물 취지를 성의가 안 생겨. 근데 사진을 자꾸 보다 보면 살 때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각인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노린 거겠죠. 그러니까 자명한 판단을 지혜를 개발시켜 주면 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전을 매일 보고 또 봐가지고 이게 너무 지당하다는 거를 일상에서 체험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그러니까 책으로 간접 체험, 현실에서 직접 체험 이렇게 하면서 체험과 개념의 충돌을 계속 책에서도 만나보고 일상에서도 만나보고 하다가 자명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얘기도 재밌잖아요. 경물치지 잘하려면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경물치지를 잘하겠다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의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중용에서 불성무물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정성이 없으면 사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요, 성의가 없으면 8.5개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대학하고 중용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수기치인을 중용에서는 성기성물이라고 그래요. 나를 완성하고 사물을, 만물을 완성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불성무물이라는 건 완성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 나도 남도 다 완성이 안 된다. 수기치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8.5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성의가 없음. 불성. 중용에서 불성 그러면 다 성의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의.